이번 시간에는 우리 하위 보고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보고서다 라고 하게 되면 보고서 안에다가 또 다른 보고서를 삽입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하위 보고서라고 하고, 이때 이제 1대 다관계에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이제 1대 다관계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1에 해당하는 게 이제 주 보고서가 되는 거고, 다 쪽에 이제 해당하는 게 하위 보고서가 되더라. 이때 이제 주 보고서와 이제 하위 보고서는 특정 관련된 그런 필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보고서에서 선택한 현재 레코드 있죠. 그거랑 관련된 레코드만 하위 보고서에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하위 보고서를 만들 때 보고서만 가지고 우리가 하위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폼이 됐든 아니면 다른 보고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보고서에다가 또 다른 하위 보고서, 또 다른 하위 보고서, 또 다른 하위 보고서, 또 다른 하위 보고서 하고 이렇게 집어넣을 때는 개수의 제한이 없어요. 개수의 제한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보고서 안에다가 또 다른 보고서를 또 하위 보고서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그 하위 보고서에다가 또 다른 하위 보고서를 집어넣고 또 다른 하위 보고서를 집어넣고 또 다른 하위 보고서를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을 때는 최대 몇 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 7개까지만 중첩을 시킬 수 있더라.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는 하위 보고서가 됐든 주보고서가 됐든 전부 다 그룹화 정렬 기능을 우리가 전부 다 설정도 할 수 있고요.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크기 조절이나 이동 같은 것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 보니까 우리 하이폼에서 배웠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이 보고서를 공부하실 때는 하이폼 내용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같이 보시면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 보고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하이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이폼, 하이 보고서 그런 컨트롤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요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얘요. 얘는 이제 우리 탐색창에 보게 되면 이제 테이블이다, 쿼리다, 폼이다, 보고서다 하고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하이폼으로 만든 그런 개체 있어요. 그 개체를 주 보고서로 드래그해서 그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래그를 하거나 컨트롤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이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제 문제를 봤더니 다음과 같이 상품별 판매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가 있대요. 이 보고서에다가 판매 내역이라는 이 보고서를 하위 보고서로 그렇게 작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겉에 있는 이 보고서가 우리 상품별 판매 현황이라는 보고서고요. 그 안에다가 판매 내역이라는 이 보고서를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엑섹스를 가지고 해보자고요. 자, 지금쯤 이렇게 이제 XX 열었어요. 상과목 5장이요. 자, 이렇게 열어놓고 지금 여기 보니까 상품별 판매 현황이라는 보고서도 여기 있고요. 판매 내역이라는 보고서도 이쪽에 있습니다. 자, 상품별 판매 현황을 일단은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처럼 요 아랫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제 판매 내역을 하위 보고서로 그렇게 이제 삽입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 디자인북에 먼저 들어갈게요. 디자인북이 들어가고 지금 이 본문 영역에다가 이제 판매 내역이라는 그 보고서를 하위 보고서로 우리가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가고요.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컨트롤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하위폼, 하위 보고서라는 거 얘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자, 얘를 이제 클릭하고 나면 이제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 이제 본문 영역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이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이 보고서 마법사라는 게 뜨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하이폼이나 하이 보고서에서 사용할 그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이 보고서로 갖다 놓을 게 우리 판매 내역이라는 그 보고서를 갖다 놓을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 내역이라는 이 보고서를 갖다 넣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선택하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그 다음 단계 넘어오니까 기본 폼을 하이 폼으로 연결시키는 그 필드를 직접 지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목록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밑에는 상품 번호를 가지고 서로 연결시킨대요.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얘를 선택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뜨는 게 없다. 없을 때는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하이폼이나 하이보고서에 이름을 입력해라 라고 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판매 내역이라고 그냥 써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마침 버튼 누를게요. 마침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본문 영역에 하이보고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주 보고서, 하위 보고서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때 이제 상품번호 1번인 거, 상품번호 1번인 거, 그때 이제 상품번호 2번인 거, 2번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하위 보고서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드래그해서 작성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일단은 지금 작성된 거 요거 좀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드래그해서 우리가 하위 보고서를 추가시킬 때는 내가 판매 내역이라는 이 보고서를 하위 보고서로 집어넣을 거죠. 이 판매 내역이라는 거 선택하고요. 쭉 드래그해서 우리 본문에다가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갖다 놓기만 하면은 지금처럼 하위 보고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실행시켰더니 아까랑 똑같이 그렇게 이제 나타났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도 되고 우리가 탐색창에서 드래그해서도 우리가 하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더라라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 강의 끝나고 바로 예제 파일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고서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서를 차트로 만드는 거예요. 해서 우리 데이터를 막대가 됐든 선이 됐든 도형이 됐든 그림이 됐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게 표현하는 걸 보고 우리가 차트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차트 보고서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그 패턴이나 추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차트 보고서를 만들 때는 이제 차트 마법사 이거를 통해서 이제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원본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차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트 보고서를 만약에 내가 수정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우리가 삽입된 그런 차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차트 편집 상태로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편집 상태에서 이제 차트의 종류가 됐든 차트의 구성 요소 같은 것들, 이제 서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보고서의 디자인 도구에 들어가서 디자인의 컨트롤에 차트를 선택하고 우리가 차트가 들어갈 위치를 우리가 드래그해서 차트 마법사를 실행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차트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상품 판매 내역이라는 이 쿼리가 있대요. 이 쿼리를 가지고 분류별 판매 내역이라는 이 차트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각각 분류별로 해서 이제 러닝하다, 아동하다, 에어로빅하다, 워킹하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얼마가 팔렸는지 그 판매 내역을 나타내는 그런 차트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나타난 게 이제 각 분류별 그 금액의 이제 합계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럼 요거 XX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이제 상가문 5장 파일 열었어요. 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차트 보고서를 만들 거니까 우리 만들기라는 곳에 들어가고요. 요 만들기에 보게 되면 보고서라고 있죠. 이 보고서에서 우리 보고서 디자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디자인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 곳에다가 이제 만들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120 한 5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로 너비를 좀 조절 좀 할게요. 그래서 한 220 정도 이렇게 이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차트가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넓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컨트롤 있죠. 여기서 이제 차트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차트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이 아이콘이 이제 클릭할 거예요. 해서 얘 선택해 놓고 차트요.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마우스 모양이 지금 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차트 그려질 그 부분에다가 마우스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마법사 요 대화 상자가 이제 떴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 마법사 1단계부터 보자고요. 지금 여기가 1단계인데 이 1단계에서 물어보는 게 차트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사용할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선택해라. 해서 지금 요 1단계에서는 차트에서 이제 사용할 그 원본 데이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우리 쿼리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상품 판매 내역이라는 이 쿼리를 이용해서 만들 거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다음 버튼이요. 그러면 이제 차트 마법사 2단계로 바뀌어요. 여기서 2단계에서는 차트에서 사용할 그 필드를 선택하는 그 단계예요. 해서 아까 우리 그림 봤을 때 분류하고 금액이 차트 그림에 있었죠. 해서 분류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금액도 선택해주면 됩니다. 해서 분류하고 금액하고 이 두 가지 선택해놓고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이제 차트의 유형을 지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그럼 여기서는 차트의 종류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로 막대형으로 그렇게 나타낼 거니까 이 세로 막대형 차트라는 거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버튼 눌러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마법사 4단계가 나오는데 이 4단계에서는 차트에 표시되는 그 데이터의 모양을 지정하는 그런 단계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차트 미리 보기라고 있죠. 자, 이 차트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해서 미리 보기로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차트 모양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만들어준 그 분류하고 우리 금액이 나타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차트 미리 보기 얘를 클릭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집어넣은 게 이제 나타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자, 이 차트 마법사 5단계에서는 이제 차트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떠요. 우리 차트 제목은 문제상에서 뭘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 분류별 판매 내역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분류별 판매 내역이라고 그렇게 써주면 되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범례를 표시할래 말래 물어보죠. 그러면 아까 우리 차트 그림 봤을 때 우리 범례 있었어요. 해서 범례를 표시합니다.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 동부다, 서부다, 북부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하고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집어넣은 데이터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디자인 보기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자, 요거 조금만 더 조절할게요. 자, 여기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보기라는 곳에 가서 우리 보고서 보기라는 거 이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요거를 이제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쿼리가 됐든 테이블이 됐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차트 보고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다. 우리가 보고서에서 보고서 보기를 선택해야 정상적으로 내가 지정한 그 데이터들이 차트에 나타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차트 마법사 1단계에서 뭐하고 2단계에서 뭐하고 3단계에서 뭐하는지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차트 마법사에서 각 단계별로 뭘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이것도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엑세스를 열어서 직접 한번 꼭 해보시고 지나가세요. 자, 레이블 보고서다 라고 하게 되면 우편 발송용 레이블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레이블 보고서라고 해요. 얘는 이제 뭐 우편물을 한두 통 보내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의 우편물을 한꺼번에 발송하고자 할 때 쉽게 우리가 주소를 출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게 우리 레이블 보고서요.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예제를 보니까 거래처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편물 레이블 거래처라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래처에다가 이제 우편물을 발송할 건가 봐요. 그래서 그 거래처 테이블에 보게 되면 거래처들마다 이제 주소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적혀 있고 어떤 업체인지 업체명도 적혀 있을 겁니다. 거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주소하고 그 다음에 회사명, 주소, 회사명, 주소, 회사명, 주소, 회사명 해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만드는 게 우리 레이블 보고서요. 그래서 이 끝에 보게 되면 격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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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부다 하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업체명 뒤에다가 어느 부서에서 이 우편물을 받을지 그 부서까지 우리가 지정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직접 엑세스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상가문 5장 파일 열었어요. 자, 이 파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거래처라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편물 레이블 거래처 보고서를 이제 작성할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할 거니까 이 거래처라는 테이블을 먼저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들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 만들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보고서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 레이블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자, 요거 이제 레이블이라는 거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제품 번호다, 크기다, 열의 개수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 레이블을 출력할 때는 그 레이블 양식지 있죠? 그 양식지에 보게 되면 이제 제조업체에 맞는 그런 제품 번호들이 전부 다 써져 있어요. 그 해당 제품 번호를 이제 선택하고 우리가 이제 레이블을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 제품 번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 맨 위에 있는 거 C2166이라는 거 요걸로 이제 할게요. 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버튼 눌러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오게 되면 텍스트에다가 이제 글꼴과 색을 어떻게 지정할래?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글꼴 변경할 수도 있고요. 크기도 바꿀 수 있고 글자 색깔이 됐든 속성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따로 뭐 지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음 버튼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 이제 3단계가 떠요.
뜨면 이제 우리가 레이블을 어떻게 지정할래? 이제 그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소를 먼저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편물 레이블을 어떻게 지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위에 이제 첫 번째 줄에 주소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 줄에 이제 거래처 명이 표시가 돼요. 자, 주소가 표시되고 거래처 명이 표시되고 주소가 표시되고 거래처 명이 표시되고 주소가 표시되고 그리고 거래처 명이 표시되고 그렇게 이제 표시돼요. 그리고 거래처 명 뒤에는 무슨 글자가 붙어 있다? 경리부에서 경리부라는 글자가 쭉쭉 붙어 있어요. 자, 요 모양대로 이제 만들어 줘야죠. 해서 우리가 주소를 먼저 표시할 거니까 주소 집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엔터 누르게 되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거래처 명도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나서 거래처 명 뒤에다가는 뭐라고 표시해야 돼요? 해당 거래처에 우리 경리부에다가 이걸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그냥 우리가 경리부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경리부하고 이렇게 써주면 앞에 이제 거래처 명이 나올 거고 그 거래처에 경리부로 우편물을 보낼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 했으면 이제 다음 버튼으로 넘어가고요. 다음 버튼 눌러서 넘어갔더니 정렬 기준이 될 필드를 선택하십시오. 그러고 나와요. 여기서 이제 4단계에서는 정렬할래 말래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거래처 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해서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명이라는 거 하나 선택해 놓고 다음 버튼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 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보고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 거냐 그런 거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보고서 이름에는 우편물, 레이블, 거래처라고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그냥 놔두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인쇄될 우편물 레이블을 미리 보기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선택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침이요. 마침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문제에서 예제 문제 시킨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주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고 두 번째 줄에 거래처 이름이 표시가 되고 거래처 이름 뒤에는 항상 무슨 부서가 쫓아나온다? 경리부다 하고 이렇게 이제 쫓아오게 만들면 됩니다. 이게 이제 레이블 보고서요. 그래서 레이블 보고서는 언제 만든다? 우편 발송용 레이블을 만들 때 그때 쓰는 게 우리 레이블 보고서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예제 파일을 열어서 직접 한번 실습해 보시고 지나가세요. 자, 크로스텝 보고서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 크로스텝 쿼리라는 거 있었죠. 그것처럼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해서 보고서를 가로 세로 방향으로 모두 다 그룹화를 시켜서 그룹화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합이 됐든 개수가 됐든 평균이 됐든 그런 계산을 수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크로스텝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크로스텝 보고서는 이제 여러 개 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세부 구역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열마다 그렇게 나타나는 형태를 보고 우리가 크로스텝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런 크로스텝 보고서를 우리가 만들려면 맨 처음에 해줘야 되는 게 크로스텝 쿼리라는 거 먼저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크로스텝 쿼리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레코드 원본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텝 보고서를 만들 때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된다? 크로스텝 쿼리 먼저 작성을 해야 되더라. 그 크로스텝 쿼리를 원본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더라. 요거 잘 기억하시고 크로스텝 요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